오늘은 미적분 첫 시간이죠. 네. 미적분 다음은 자, 우리 수열의 극한이거든. 근데 우리 이미 이 수열의 극한을 거의 다 배웠어요. 한 반 정도는 다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함수의 극한에서. 응?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먼저 확인해 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2x 더하기 1분의 자 이거 극한값 몇이죠? 2x 더하기 1분의 4x 빼기 3 효과가 몇이야? 자 효고니까 대답해. 자 2x 더하기 1분의 자 이거 극한값 몇이야? 뭐라고? 뭔 0이야? 무한대죠. 응? 자 2x 제곱 더하기 1분의 4x 빼기 이건 극한값 몇이죠? 이건 0이죠. 이거를 이미 우리가 따로 지금 설명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네. 어? 그렇죠? 여기서 이 x를 n으로만 바꾸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이야. x는 함수의 극한, n은 수열의 극한. 오케이? 네. 그거 다 똑같다고.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수열이라고 하는 애도 함수의 일종이었어, 사실은. 수열이 함수의 부분집합이라고. 응? 근데 이 수열이라고 하는 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 수열 배운 적 있죠? 이렇게? 네. 2N 더하기 1이라는 수열이 있었잖아. 네. 이건 등차 수열인데 얘하고 fx는 2x 더하기라고. 의미가 거의 비슷하죠? 여기 3항이 몇이죠? 7이죠? f3값이 몇이죠? 7이죠? 맞죠? 그렇지? 근데 우리 여기서 f의 마이너스 값은 몇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값은 몇이죠? 마이너스. 이건 생각하지 않는다. 아. 마이너스 1항이란 말이 없다. 또는 f의 2분의 1 값은 몇이죠? 이건 2죠? 네. a의 2분의 1은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 2분의 1항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수만 생각하는 거지. 얘는 자연수고 얘는 실수죠. 네.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얘 수열은 자연수에서 실수의 함수고 함수는 실수에서 실수의 함수 비응이야. 어? 그러니까 자연수가 실수보다 훨씬 작잖아요. 네. 실수에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다 있는 거니까 그렇지? 무슨 말 가죠? 그래서 이 수열에 이제 이것 극한을 따질 건데 이것 극한을 따질 건데 얘는 AN은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n이 3에 가까이 갈 때 2n 더하기 1은 3에 가까이 가는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어. 3에 가까운 자연수는 없다고. 3에 가까운 수는 2.9999나 3.0001인데 이런 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n이 하나의 값으로 가는 값은 존재하지 않아. 이건 생각하지 않고 함수에선 생각하죠. x가 3으로 갈 때 2x 더하기 1 이것도 극한값 우리가 7이라 배웠잖아요. 그 함수 극한에서. 네. 그래서 n은 그러면 기껏해야 생각하는 게 무한대밖에 없다고. 엄청 커질 때 이런 뜻이야. 뭐 2n 더하기 1은 극한은 무한대. 극한값은 없다. 자, 너희 극한하고 극한값의 차이도 알고 있어야 돼. 극한은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런 걸 조사하는 거고 극한값은 수렴할 때만 그 값을 얘기를 하면 되고 발산할 때는 그냥 없다라고 하는 거야. 없다. 그럼 내가 여기서 극한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극한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무슨 말이 가죠? 네. 자, 그래서 이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만 생각할 거라고. n이 무한대. 하나 더 생각하자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추가로 생각할 수 있어. n이 뭐로 가는 거? 5로 가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싸가지를 배웠어요. 싸가지. 싸가지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0분의 0꼴. 기억나죠?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는데 이 중에 이 0분의 0꼴이나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수열 극한에서 나오지가 않아. 이거 두 개만 배울 거라고. 근데 이미 우리 배웠잖아. 네. 얘는 뭐 한다?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이렇게 배웠죠? 네. 근데 차수 비교하면 됐죠? 네.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 또는 그거 분자 분모인데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뭐가 크면 분모가 크면 0 무조건. 그다음 다 크면 개수 B. 맞죠?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다항식은 최고차로 묶고 루트 무리식은 유리화한다 이렇게 외웠죠 이것도? 네. 그래 다 배운 거야 이제. 좀 이따 문제 풀면서 그냥 확인만 하면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왜 유리화하는 거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모양을 만들어야지 그 값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 거야. 나중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만들기 위해서 유리화하는 거야. 나 아까 너희 수열의 극한 풀었잖아 이미. 일단 너네 함수의 극한. 네. 거기 나온 문제랑 똑같아. x가 n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x가 n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있어. 등비수열의 극한. 그것만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을 정의를 해보자면, 자, 함수는 함수 fx에서야. 근데 수열은 수열 an에서.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 자, 함수에서 뭐라 하냐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런 표현을 써. 근데 얘는 그냥 커지기만 하는 거야. 수열 an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맞죠? 가까워지면 우리는 an이 어디에 알파에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하고, 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알파이다. 맞죠?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뭐라 한다? 발산한다고 한다고. 발산. 그래서 발산의 종류를 굳이 쓰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왔다리 갔다리 진동. 맞죠? 왔다리 갔다리 진동.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2n 더하기 1의 극한값 뭐다? 무한대로 발산.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의 인제곱은 진동. 1 마일 1 마일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가겠죠? 네. 이게 가서 이건 진동. 수렴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겠죠. 뭐 3 더하기 n분의 3에 수렴하겠죠? 왜 이게 0일 거니까. n분의 1은 0일 거니까. 무슨 말이죠? 네. 자, 얘를 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쓰자면 n분의 3n 더하기 이것이 3 더하기 n분의 1이잖아. 네. 뭐 이거 우리가 배웠죠. 1분의 3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무슨 말 가죠? 네. 자, 그래서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너무 쉬워요. 이제 수렴의 극한의 기본은 리미트 이제 수렴하는 것을 기준으로 n분의 1은 0이다. 이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이다. 이거 이용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모의 최고차로 나오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수투로 배웠으니까 이거를 일반화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엄청 큰 수의 상수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함수의 극한도 배웠으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뀌어서 0분의 1은 무한대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0분, 여기서 0이 의미하는 거죠? 0.00001분의 무한대 이런 식이야. 0.00000분의 0.0000001분의 1 그거 하면 무한대로. 요건 이해가 안 가. 대답 안 해. 내가 평소에 너한테 물어볼 건데 너 틀릴 것 같아 느낌이. 자, 물어본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극한값은 뭐라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극한값은 0. 리미트 n이 0으로 갈 때 n분의 1의 극한값은 뭐라고? 자, 이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n은 0으로 갈 수가 없어. n은 자연수니까 0으로 못 가요. 바보팅아. 자, 다시 물어볼게. 이제 성준이한테 물어볼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값은 뭐라고? 0.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값은 뭐라고? 무한대요. 무한대? 네. 틀렸어. 저기 효건 얘기해봐. 이런 바보들. 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극한값 효건아!
오 맞아. 5로 시작해. 5. 없다. 왜? 우극한 잠깐 따져야지. 너 우극한 잠깐 몰라? x가 0보다 큰가까지 갈 때는 무한대, x가 0보다 작은가로 따지면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다른 게 없죠? 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죠. x분의 1 그래프 0보다 클 때는 무한대,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0이야. 이해갔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얘가 이 0이 의미하는 게 양수 음수까지 포함해서 양수일 때 이렇게 쓰는 거고, 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그지? 근데 의미가 0분의 1은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다. 요런 개념은 안 나올 거라고. 거의 이제 수열의 극한이니까. 자, 끝이야 끝. 수열의 극한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문제 한번 간단히 봐보고, 자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 전까지 지금 설명한 건데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 일단 풀어보면 너희가 다 아는 내용이었네 이렇게 할까. 유형 9까지, 유형 11까지, 유형 11까지는 그리고 아는 내용이니까 너희가 수투를 안 배웠으면 여기를 자세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편지가 이상하죠? 옛날에는 얘를 먼저 배웠다고. 수열의 극한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웠다고. 그럼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보다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만 막 공부를 하고 나중에 함수의 극한 가서 0분의 0꼴 이것만 공부를 하는 수가.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4개를 배운 상태에서 복수라는 개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겠죠. 자 55번 봐봐. 다음 중 수렴하는 거 11조. 자 6, 4, 2, 0 여기 볼 필요 없고 8 빼기 2m만 보세요. 8 빼기 2m. n이 무한대로 가면 뭐겠어? 마이너스 저거 마이너스 무한대. 자 2번 1 빼기 n의 제곱 마이너스 무한대. 자 2분의 3의 n-1제곱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배우겠는데 공비가 1보다 크잖아요. 수가 연락 커질 거야. 2분의 3인데 2도 커지고 3도 커지지만 3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그래서 얘는 무한대입니다. 자 4번은 뭘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좀 진동처럼 보이죠? 근데 이 4번이 중요해. 4번이 0에 수렴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분모는 엄청 크고 분자는 기껏해봤자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무슨 말 가니? 1 아니면 마이너스 1은 그냥 상수 개념이라는. 여기서 1은 대표를 썼지만 이거를 고쳤으면 이게 상수야 상수. 1억도 상수입니다. 왜냐면 n은 엄청나게 큰 수니까. 1억도 n의 무한대에 비하면 아주 상수 개념이라고. 자 얘가 자 다시 이거를 그래프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요 선에 가까워지죠. 요 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4번은 0의 수렴. 자 5번은 뭘까요?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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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이죠. 2하고 0이 반복되는 거 진동이다.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그 수렴할 때만 기본 성질이 쓰입니다. 두 수열이 수렴할 때. 발산할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렴할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다. 단 분모는 0은 아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58번은 풀어봐. 몇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몇일 것 같아? 풀어봐. 58번.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몰라? 효거나 해봐. 53번. 58번. AN이 극한값이니까 1 대입하면 돼요. B는 마이너스이고 대입하면 돼. 몇이야 답이? 마이너스 3분의 1. 선생님 교사형이 아직 답이 없어. 자 61번 어떨 것 같아? 61번 봐봐. AN이 수렴한가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N의 극한값 몇이야? 마이너스 3 수렴하죠. BN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값이 4죠. 대입하면 된다고. 둘 다 수렴하니까. 수렴하지 않을 때는 안 돼. 수렴하지 않을 때는 상식적으로 되겠어 안 되겠어? 니들 생각을 해봐. 수렴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있어. 근데 얘는 무한대고 얘는 0이잖아. 곱하면 답을 0이라 쓰면 되겠어? 자 이걸 곱했을 때 어떻게 돼?
1이 되잖아. 1이야 되잖아. 곱하면 n하고 n분의 곱하면. 근데 여기다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왜? 발산하니까. 발산할 때는 쓸 수가 없다. 둘 다 수렴할 때는 쓸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만약에 n분의 2여서 얘도 0이면 0과 0 0이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 곱하면 n의 제곱 플러스 0이잖아. 이해가죠? 네. 수렴할 때는 쓸 수 있고 발산할 때는 쓸 수 없다. 뭘 쓸 수 없다?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없다고. 선생님 여기다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안 써줬는데 더하기 사칙 연산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면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을 리미트 an 더하기 bn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사칙 연산이 가능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쓸 수 있어. 네. 그 착각하면 안 되고 시그마에서는 곱하기 못 썼죠. 네. 시그마는 합의 기호니까 더하기 빼기 실수렴할 수 있는 거고 리미트는 극한의 개념이니까 곱하기도 쓸 수 있어요. an이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면 곱한값을 an 2에 수렴하고 bn 3에 수렴해 곱한값 6에 수렴할 거야. 수렴할 때는 쓸 수 있다고. 발산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왜 강조하냐면 나중에 사실 이런 문제 잘 안 나오고 뒤에 참거지 따질 때 나와. 이게 참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수열이 수렴하냐 발산량을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자, 그 다음은 62번 봅시다. 62번. 자, 이제 62번은 설명할 게 하나 있죠. 자, 리미트 자, 얘가 5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극한값 구하랬네. 자, 봅시다. 우리 an-1분의 3an 더하기 1 더하기 1까지 5인데 an의 극한값을 구하래. 근데 문제에 가장 큰 힌트는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 수렴하는 수열 이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풀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왜냐면 an의 극한값을 구할 건데 an하고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값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근데 a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 플러스 그 다음 항의 극한값도 알파 더하기 1이 아니라 알파라고 할 수 있다고. 왜 알파 더하기 1이 아니고 알파인지 이게 가지. 알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다음 수도 알파에 가까워지고 쓰지. 네.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n번장이 3.00001이었어. 그 다음은 3.0000001이라고 생각해봐. 얘도 3에 가까운 수, 얘도 3에 가까운 수지. 그 다음 수도. 무슨 말이 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도 알파에 가까워지고 얘도 알파에 가까워지고 이거 전체적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알파 마이너스 1분의 3알파 더하기 1은 5라고 쓸 수 있고 3알파 더하기 1은 5알파 빼기 5라고 쓸 수 있고 2알파는 6이니까 극한값은 3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지금 현재 an의 극한값이 만약에 5야. 그럼 얘의 극한값 5겠죠? 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의 극한값은 뭘까요? 5요. 아닌가? 요거나 뭐야? 5가. 뭐라고? 5죠. 그렇지? 네. 자, 이제 반대로 해볼게. 이거 지우고. 자, a의 2n의 극한값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의 n의 극한값 몇인가요? 응? 모를 것 같은데요. 5를 모를 거라고? 아니 모를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아. 그렇지. 얘는 알 수 없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네. 뭐냐면 봐봐. AN은 수열이잖아. 수열이 5, 5, 5, 5 이렇게 가는 수열이면 짝수들도 5에 수렴하고 전체적으로 5에 수렴하는 거죠. 네. 또는 5 더하기 n분의 1이라면 첫째 항은 6이었고 둘째 항은 5 더하기 2분의 1, 셋째 항은 5 더하기 3분의 1 그럼 짝수들이 역시 5에 수렴하고 홀수도 5에 수렴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런 수열이 있었겠지. 3, 5, 3, 5 이런 수열. 이런 수열도 있을 수 있어. 3, 5, 3, 5. 어떤 수열이죠? 4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 이런 거. 이해가지? 근데 얘는 짝수들만 보면 5에 수렴하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수렴하지 않잖아. 3 또는 5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 나중에 참근이 나오니까 간단히만 살펴볼게.
A의 3n의 극한가 뭐야? A의 2n이 5인데 A의 3n의 극한가? 똑같이 모르지 않나? 그치 이거다. A의 4n의 극한가는? 5요. 이건 5라고 쓸 수 있지. 왜냐면 4에는 4, 8 이렇게 쌓일 거니까. 즉 이것의 대수 개념이어야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맞죠? 자 그럼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번부터는 뭐 다 한 거니까 그냥 눈으로 빨리빨리 보면서 갈게요. 자 이걸 설명할 필요 이거 1번 뭐야? 분모의 최고차 개수 따지는 건데 분모 2차 분자 2차잖아요. 네. 1분의 4니까 4라 써야겠죠? 틀렸고. 자 2번은 1분의 1이니까 1이라 했는데 많이 틀렸고. 3번 그 루트 있어도 큰 의미 없어요. 뒤에 빼기 더하기 3에 빼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최고차가 2, 1인데 2면서 틀렸고. 4번은 3, 1, 3. 4분의 3인데 1이 했으니까 틀렸고. 네. 자 5번이 루루 1, 루루 1, 루루 1. 루루 2분의 루루 1. 아니, 루루 1, 루루 1, 루루 1. 1, 1, 2분의 맞죠? 네. 알겠지 이거? 형건아. 야! 정신 차려 왜 자? 왜 자냐고? 안 잤구나. 미안. 진짜 잤어. 자 다음. 자 68번이 똑같은 문제인데 봐봐. 그 뭐지? 너희 이제 수원에서 써있던 수원에서 했던 수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68번은 즉 합공식 기억나냐? 합공식? 자연수 합공식. 자 1부터 n까지 다한 값. 이게 합의 모양 리미트 4배모로 나와 있는 건 간단히 한다면 계산을 해야 돼. 네. 자 1부터 n까지 다한 건 몇이야? 2분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니까 4n 제곱분의 n 제곱 더하기 n이 되는 거지. 네. 4분의 1이라고. 자 참고로 밑에 문제 풀려면 이거 알아야 돼. k 제곱 공식은 뭐야? 시그마 k 제곱 공식. 6분의 6분의 n의 n 플러스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요. 2n 플러스 1 외우고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세제곱 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이다. 이거 알고 있으면 밑에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풀면 되고요. 자 미정계수 결정 72번. 이미 이것도 배운 거야. 너무 쉽죠? 자, n이 무한대로 간데 n-2분의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1이 4라고 하는 0이 아닌 값. 그래서 우리 0이 아닌 상수를 유한 확정값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그 표현 없어졌고. 아무튼 이게 0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0이면은 그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뭐 이런 걸로만 결정되니까 여기 0이면 이것도 0, 이것도 0, 뭐 이런 식이 아니지, 그지? 네. 자 이건 4라고 했으니까 유한 확정값이니까 차수가 같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A가 0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최고차 개수비가 4니까 B는 4야야 된다. 이건 알겠죠? 네. 이거 숙제로 잘 하고 해야 돼. 뭐지? 올려야 돼, 알겠죠? 네. 아마 일단은 그나마 할 만할 거야. 내일하는 급수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거고. 그나마 원래 원래는 뭐 처음 배운 거에서 좀 설명할 게 많았을 건데 이미 배운 거라.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엄청 큰 수 맞아? 얘는 엄청 큰 수죠.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다.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그때 달랐죠? 네. 0일 수도 있었고 무한대일 수도 있고 상수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얘는 분모의 최수로 나눈다. 차수를 비교한다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그때 다르다고. 같은 무한대지만 얘가 크면 무한대 될 거고 얘가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 될 것이고 차수가 거의 비슷비슷할 때는 어떤 상수로 나오기도 하더라 이거지. 자, 그래서 얘는 거의 아마 비슷한 유형이죠. 어떻게 보면 3n하고 얘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분모를 1이라 잡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꾸기 위한 작업으로 뭘 해준다? 유리화를 해주겠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3n 더하기 그리고 플러스로 곱해주 합창하셨으면 빼기 9n의 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쓱싹 없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n이 되겠지. 네. 뭐 이러면 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면 무한대 형태가 된 거죠. 네. 개수 3 3. 루트 9 3 2 2.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순수로 답이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유형, 요건 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일반항을 포함한 식의 극한값.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5an 더하기 1분의, 자, 2an 빼기 5의 값이 2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 봐요. 자, 우리 5an 더하기 1분의 2an 빼기 5라고 하는 애의 극한값 2래. 그때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문제는 치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치안에서. 그래서 이 전체 5an 더하기 1분의 2an 빼기 5를 bn으로 치환을 해.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은 당연히 이겠죠? 네. 전체를 bn으로 치환했으니까 요거나 맞아? 네. 그 다음에 이제 an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an을 bn의 방식으로 나타낼까? 이거 1분의 bn을 해서 x로 구하면 2an 빼기 5는 5an bn 더하기 bn 맞지? 내가 an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bn을 뭐로 나타내니까 이걸 넘겨 맞죠? 네. an을 나타내니까 2an 빼기 5an bn은 5 더하기 bn. 그래서 묶어서 나누면 2 마이너스 5 bn분의 5 더하기 bn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n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죠? 네. an의 극한값은 리미트. 근데 an이 누구랑 같아요? 2 마이너스 5 bn분의 5 더하기 bn인데 이미 우리는 bn의 극한값을 알잖아. 네. 2였잖아. 17.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7이 답이죠. 자, 여기에서 팁을 하나 주자면 우리 이 자식이 수렴할까요? 문제는 수렴한단 말이 없잖아. 그치? 네. 그럼 이 값이 수렴할까요? 만약에 이 값이 알파의 값이 수렴한다면 아까처럼 이거 수렴하니까 여기다 알파 그냥 써도 되잖아. 이렇게. 네. 알파에 수렴한다면 가정에서 그죠? 네. 그래서 2알파 빼기 5는 10알파가 2니까 넘어가면 8알파 마이너스 7, 8분의 마이너스 7 답이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네. 수렴한다면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네. 수렴한다는 말이 있었다면. 근데 이게 말이 없는데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네. 되죠. 왜냐면 답이 수렴하게 나와 있잖아. 객관식이잖아.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뭔지 이해가 안 가. 학교 시험 볼 때 객관식은 알파를 대입해서 풀어. 수렴할 거니까. 주관식은 이렇게 풀면 큰일 나. 이렇게 풀어야 돼, 주관식은. 왜? 수렴한지 모르니까. 이건 감점이야, 빵점이야. 수렴한다는 모르는데 왜 네 마음대로 알파라 했냐? 답이 맞았는데요. 그거는 결론적인 얘기고 풀이 아예 틀린 거지, 그지? 때려 맞힌 거가. 자, 수능이나 수능에는 서술형이 없죠? 네. 수능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고 있으면 바보야.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돼. 네. 당연히 수렴하겠지. 발상은 답이 없다고. 답이 없다 이거 없잖아. 너 보기 중에 답이 없다 이런 거 있었어? 지금까지? 모른다 뭐 이런 거? 수학 문제 중에? 그런 거 없었잖아, 그렇지? 수능이나 객관식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서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근데 이 풀이 방법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것부터 보면 뭐 이거 좀 찾기가 어려워요. 치안에서 한다는 걸 좀 알고 치안에서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자, 하나 해봐. 어디 뭐 85번 한번 해봐. 치안에서 하세요. 치안에서 이거 수렴한다. 이거 수렴하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일단 비엔으로 치안에서 한 걸 한번 해.
답 나왔어? 네. 몇이야? 15. 바보들 진짜. 아 맞구나. 잘했어. 자, 한잔 넘겨봐. 자, 그 다음은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샌드위치 정리죠. 샌드위치 기억나니? 응? 우리가 AN하고 함수에서도 나왔죠. BN하고 C에 있는데 얘가 알파를 수렴하고 얘도 알파를 수렴하면 당연히 얘도 알파를 수렴한다. 선생님 등호가 없는데요? 있으나마나 똑같이 극한이니까 가까이 가는 거니까 알파에 가까이 가고 알파에 가까이 가면 등호 들어가 있어도 성립, 한쪽만 들어가 있어도 성립, 안 들어가 있어도 성립. 알겠죠? 이건 첨가에 따질 때도 나오니까 그냥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88번을 보면 룰을 25 n의 제곱 빼기 n이고 여기가 n 더하기 3의 an이고 여기가 룰을 25 n의 제곱 더하기 4에 이때 a의 극한 구하랬죠? 네. 양변을 n 더하기 3으로 나눌 거야. 양변을 n 더하기 3으로 나누면 부동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꿔. 왜 안 바뀌어? 자연수에. 자연수야. n은 무한대로 하니까. 함수의 극한이었을 때는 또 따로 생각해야 돼요. 양수지 무수인지. 자, n 더하기 3분의 루트 25 n 제곱 빼기 n. 자, 이 자식의 극한 따 몇이죠? 5죠. 응? 네. 자, 5죠. 네. 5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90번을 한번 봐. 90번. 성준아, 네. 성우 뭐 해야 좀? 얘는요? 성우 왜 알바해? 알바? 공부합니다. 토익 공부. 토익 공부해? 네. 알바 안 해? 알바? 네. 알바 하라 어디가? 부모님이 형 알바해서 나 용돈 좀 줘 이렇게 얘기해. 어? 왜? 원래 그 시간 그때 항상 알바 하던데 원래. 편의점 같은 데서. 아니면 송암공단 가서 택배 상하차 이런 거. 그 정도는 운동 삼아서 해도 되는데. 택배에 이렇게 상하차 한다고 해서 올리고 짐 올리고 내리고 막 있잖아. 네. 이런 건 엄청 어렵고 그건 힘들고 그거 말고 분류. 그러니까 이렇게 틀에 뭐라 그러지 이렇게 물품이 이렇게 오면 그 중에 자기 그 이제 번호 같은 거 있어 지역이나 이런 거 그거를 자기 옆으로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최저 시급 주거든. 그래도 한 10,000원 주거든 한 시간에. 그래서 아침 한 7시부터 11시 정도 끝나거든. 4시간 정도. 14,000원이잖아. 네. 그거를 월화수목금토 토요일까지 일하면 일요일은 보너스로 30,000원 줘. 6일을 일하면. 그게 그 휴무수당이라 하거든. 네. 그걸 줘야 되거든 무조건. 그러면 4, 6, 24, 4, 7, 28 곱하기 4 정도 하면 100만 원 좀 넘겠죠? 네. 그거 형한테 추천을 하라더라. 100만 원 좀 넘게 받으면 그 중에 30% 네가 떼. 30만 원. 아니 30%는 부모님 주고 너 10%만 떼라. 그래서 10만 원. 원래 맛있는 거 사가지고 효골도 주고 나도 주고 알겠지? 했어? 효골 했어? 응?
자, 이거는 뭐 다른 거 아니고 이제 사인 n 세타에 대한 내용이죠. 사인 n 세타. 네. 우리 사인 세타의 범위가 몇과 몇 사이 값이란 거 배우고 있죠? 마이너스 F가 1이죠. 여기 n이 있다 해도 똑같은 개념이야. 어차피 사인으로 시작하는 어떤 값도 1이 넘어가지 않아. 네. 사인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값도 무슨 말 가죠? 내가 사인 여기 뭐 3, 뭐 사인하고 여기 로그 2에 3, 뭐 어떤 값이 나와도 얘는 무조건 이것과 이거 사이니까요. 무조건 사인의 정의 자체가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n 세타도 마이너스 1까지고 거기 앞에 n의 제곱 곱이졌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진폭이 달라지니까 이게 되겠죠? 이해 갔어? 그거를 n의 제곱 더하기 3으로 나누면 돼. n의 세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나왔다 치면 얘가 0이잖아. 극한값이. 네. 당연히 얘가 0이고 0이 밖에 없다. 이해 가죠? 네. 아, 거기 보면 91번 옆에 91번은 1번은 당연히 틀렸겠죠? 왜냐하면 사인 8분의 n 파이가 마일부터 1 사이야. 그걸 n으로 나눴으면 0이겠죠 당연히. 사인 8분의 n 파이가 분자잖아요 지금. 네. n분의 1을 분모 n을 생각하면 맞죠? 네. 니은은 코사인 n 파이도 마이너스부터 1 사이야. 근데 루트 네. n으로 나눴으니까 루트 n이나 a나 똑같아요. n이 무한대로 가면 0. 그죠? 이건 0이다. 맞았겠죠? 뒤에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자, 유형 11은 자, 요 유형 11은 너희가 지금 미적 부분 처음 하죠? 처음 그 선생님이 가끔 좀 빼트린 게 아니라 그냥 뭐라 하지? 키 배우는 게 있어. 키. 두 번째 배울 때 공부하는 걸로. 왜냐면 처음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진도를 못 끝내요. 아예. 그리고 너무 방대해져.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를 이제 정확히 풀려면 이런 유형만 해서 최소 3, 40분은 설명을 해야 되거든. 네. 문제 보면 합답형 문제잖아. 네. 참인 거는 증명을 해야 되고 거짓인 건 발레를 들어야 돼. 아. 그럼 참인 거를 증명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거짓인 거 발레를 찾는 방법도 설명해야 되고 이런 유형을 최소 한 20개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수업이 아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할 때 그때는 요 부분도 이제 공부를 또 할 거야. 이 교재 말고 뭐 센이나 다른 교재를 할 때. 자, 맞는지만 확인해 볼까요? 자, 기억은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맞을 것 같은데. 자, 니은은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디귿은? 디귿 아까 설명했잖아. 틀렸죠, 이거? 네. 니은도 틀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항상 1이지 않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0일 수도 있고 최고차 계수 b일 수도 있고 틀렸죠. 답은 기억입니다. 이건 제일 쉬운 유형이었고. 자, 늘려봐봐. 그럼 보기만 할게. 하나만 봐볼까? 저 93번에 니은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니은. 틀린 것 같은데. 왜 틀렸지? 무한대로 가면